자, 5월 2일 화요일 라이브 478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 사진은 이 사진 이제 옆에 돈뭉탱이 은행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은행에서 좀 종사하셨거나 이제 어저께도 우리 카페 농협에서 종사하셨던 상무님이셨던 우리 회원분은 그냥 바로 맞추시더라고요. 이 돈뭉탱이를 보고 이게 얼마다. 네. 이게 만원 건은 1000만원이고요. 밑에 5만원 건 묶음은 5천만원. 그래서 요게 1억 2천만원 돈 뭉치를 놓고 제가 사진 찍은 겁니다. 자, 이 사진 속에서 보여드린 돈처럼, MPL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한참 높은 표현으로는 수익 창출, 조금 약간 이거보다 한 단계 낮은 표현으로는 돈 벌기, 돈 벌기가 될 수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목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 이제 MPL 대출, 근저당 대출이 연체가 되면서, 제가, 이거 갖고는 이게 수익 창출이 힘들겠다. 이거 가지고 연체돼 갖고, 물론 연체해 갖고 그냥 계속 경매 놓으면 그게 바로 MPL이 되는 건데, 근데 시작하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시작할 때 매달 수익을 받으려고 시작하는 거하고, 애초부터 1년 정도 뒤에, 1년 6개월 뒤에 수익을 목적으로 저희가 투자하는 거하고는 이미 시작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체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게 어차피 기간 지나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게 또 아닌 거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연체가 심해지면서 이 담보대출은 좀 무리가 있겠다. 그래서 MPL로 바꾸면서 작년 이제 9월달 이제 그만둔 우리 이 팀장이 이제 9월달에 오면서 11월달까지 이제 3개월 근무하면서 3개월 동안 제가 그 친구한테 일을 시킨 거는 오직 하나예요. 다른 건 할 거 없고 금융기관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라든가 저축은행 같은데 요런데 매수양수 발송하고 연락이 오면은 물건에 대한 협의.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얼마까지 할인해 줄 수 있고 남은 연체 이자가 얼마큼 되고 물건지의 어떤 상태라든가 기본적인 정보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만 가지고서 그것만 이제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해서 매수양서는 이미 9월 달에 한 7,000통, 그 다음에 11월 달 전에 또 다시 7,000통에서 14,000통, 최근에 이제 보내려다가 제가 안 보냈어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14,000통의 매수양서를 발송을 하고, 그러니까 연락이 오죠. 우리 거 사주세요라고. 특히 이제 신협에서 연락이 많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마을금고, 저축은행들도 연락이 오긴 왔는데, 저축은행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유동화회사에 넘겨서 그런지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연락 온 거는 이제 빈도수로 따져보면은 이제 신협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새마을금고, 그 다음 저축은행인데, 근데 어찌됐든, 연락이 다 온 건 아니고요. 근데 연락이 그 많은 우편물을 매수양서 발송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 수백 건은 오거든요. 수백 건 연락이 와서 이제 수백 건 가지고서 이제 검토도 하고 확인을 했는데, 검토하고 확인한다는 거는 본인들이 저희한테 그 물건지 정보 관련된 모든 것을 줄 때는 팔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팔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받아보고서 맞으면은 사는 거고 안 맞으면 못 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다가 정보를 보내줍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개인이 MPL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개인이 연락을 하게 되면은 물론 금융기관하고는 연락 아예 안 되니까 힘들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기관하고 연락을 하면서 또 합법적인 대부업체이기 때문에 MPL을 사겠다라고 요청을 하면 웬만한 정보들은 다 줍니다. 그래서 한 수백 건 정도 양도양수를 합의를 하려고 이제 합의를 했었죠. 좀 더 깎아달라. 연체이자가 이만큼 됐는데 이 정도 감안을 하면 이만큼만 좀 빼줘라. 법무비는 좀 양보해줘라. 이런 식으로 협의를 계속 했는데, 근데 현장 답사도 수십 건 하고요. 근데가 아니라 현장 답사. 그러니까 물건이 괜찮으니까 현장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등포도 그렇고, 수원에도 그렇고, 정말 괜찮아서 이거 괜찮겠다. 이건 낙찰이 되겠다. 제가 공개도 안 하지만 작년에 그때 매수를 하기 위해서 협의한 것 중에서 지금 낙찰된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충분히 제가 검토할 때도 낙찰이 되겠다라고 예상한 게 맞았죠. 그리고 금융기관에 정말 수십 차례 정말 제가 하루 멀다 하고 방문을 해서 담당 팀장이든 또는 지점장이든 협의를 하고,
근데 성과는 제로죠, 제로. 성과는 낸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뭐 말 그대로 그냥 그쪽에서 요구한 거하고 뭐 요구한 거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도장 찍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 뭐 간단합니다. 그쪽에서 팔겠다는 사람이 이 정도 금액을 줘. 오케이, 내가 줄게라고 해서 도장 찍으면 끝나요. 뭐 MPL 협상하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거는 뭐 흥정까지 갈 것도 없고요. 그쪽에서 뭐 양보하지 않는 한 이 금액을 주세요라고 할 때 오케이 하면은 끝나는 거고요. 그 금액을 못 줘 그럼 뭐 결렬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뭐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좀만 더 깎아줘 뭐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뭐 흥정 아닌 흥정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따져보고 또 따져봐도 1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은 10%가 안 돼요. 10%가 안 나오는데 그러면 10% 수익에서 뭐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10%를 온전하게 그냥 다 가지고 올 수 있으면은 뭐 그래 뭐 한번 해보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10%마저도 세금을 떼야 되니까 그러면 순수익은 우리가 그냥 MPL 사오는 금액 모두 다 현금으로 주고서 사온다고 가정을 할 때 직권대출 안 받고 그런 경우에 아무리 따져봐도 7%를 넘어갈 수 있는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금 할인을 안 해줘요. 원금 할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원금 할인 없이 그 연체된 이자 정도가 플러스인데 이자가 뭐 아무리 밀려야 뭐 6개월, 7개월인데 그럼 6, 7개월 밀린 이자에다가 우리가 MPL 인수해 오면서 이제 경매까지 가게 되면 한 1년에서 1년 반 끌고 갈 텐데 평균 1년으로 계산을 해볼 때 그러면은 그동안 쌓여있는 이자 보너스를 받은 거 하고 원금 다 주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1년 동안 연체이자 이자 얹어온 거 그거 합하면은 결론적으로 10% 정도가 될까 말까. 왜? 금융기관들은요,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지금은 뭐 이자가 6, 7%, 뭐 8%까지 가지만, 이게 이제 대출 나갈 당시가 뭐 2020년, 19년 이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자가 3점 몇 프로였어요. 3%, 4%, 많으면 5%인데, 그럼 연체이자까지 얹으면 8%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MPL을 갖고 와서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끌고 가야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8%, 안 된 경우는 6.5%, 뭐 5점 몇 프로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자가 3%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MPL을 한 의미가 없겠구나. 뭐 MPL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MPL을 우리가 성사시켰다라고 해서 그냥 홍보하기 위해서는 하면 되죠. 이렇게 어디하고도 이렇게 계약을 맺었고요. 여기하고도 계약을 맺었고 우리는 다양한 계약을 맺었다라고 해서 홍보하기 위해서는 뭐 도장 찍으면 그만이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MPL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으면 이거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대형 대부업체는 달라요. 제가 지난번에 OK저축은행 산하 2% 파이낸셜인가 거기 대부업체 그게 이제 OK저축은행 산하 대부업체인데 그쪽에서 이제 갖고 있는 MPL을 본인들도 금융기관 걸 사왔는데 너무 아니 6%대를 왜 사올까? 연체제까지 합해봐야 뭐 한 7%도 안 되는 걸 왜 사올까? 사올만 하죠. 왜? 거기는 굴리는 돈 자체가 수천억을 굴리기 때문에 수천억을 굴리는 거에서 7% 수익이 남아도 수백억이 남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홍티경매 같은 뭐 웬만한 작은 대부업체는 수천억은커녕 수백억도 못하고 수십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수십억 하는 거하고 수천억 하는 거하고 100배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서 조금 수익 나도 정말 적은 돈을 갖고 엄청나게 수익 나는 거하고 비교해도 얘네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안 된다. 예. 그래서 대형 대부업체하고 뭐 쟤네들은 수익률이 등급이 낮아도 시도할 수 있는 게 제가 써놓은 대로 그 금액을 굴리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금액이 크니까 거기에서 조금의 수익이라도 금액이 남는 수익이 굉장하다. 예, 수백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10억 MPL을 가정을 할 때 10억 MPL을 양도양수로 우리가 가지고 와서 세금 빼고 1년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뭐 10억에 10%면은 1억인데 세금 때문에 한 7천만 원 남는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요것도 10억을 온전하게 내 돈 다 들어간 거예요. 질권대출 안 받고 이 10억을 온전히 현금으로 만들어서 다 주고서 1년에 7천만 원. 근데 나쁘진 않죠. 세금 다 내고 7천만 원이면은 웬만한 시중의 은행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수익이 될 수 있죠.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정도 수익이 나면은
이건 의미가 없죠. 이거보다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에 10억 MP를 갖고 와서 질권 대출을 80% 받으면 8억을 대출을 받는 건데 8억 대출 받는 거에 1년 이자가 8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돈은 물론 2억밖에 안 들어가긴 하지만 들어간 돈이 적긴 해요. 예, 근데 따지고 볼 때 10% 1억이 남는다고 할 때 질권 이자를 제외하고 남는 게 한 2천만 원인데 여기다 세금 제외하고 남는 게 1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한 돈이 2억이면 수익률은 5%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5%가 나쁘진 않죠. 2억 투자해서 뭐 다 제하고 그래도 1천만 원 남는다. 근데 문제는 홍티 경매에서 제가 여러 번 MPL 해가지고 다 세금 제하고 1년에 5% 남아요. 그러면은 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이 5% 남는다고 하면은 아마 굉장히 사람들이 몰릴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은행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저희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5%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같이 할 회원분들이 하나도 없지. 저도 안 하죠. 저도 당연히 5% 남는다고 하는데 그걸 왜 하겠습니까? 할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질권 대출을 안 받으면 뭐 한 8%, 7% 받으면 5% 이하로 떨어지고 물론 투자 금액은 적기 때문에 뭐 이렇게 10억짜리를 뭐 10개, 100개 할 수 있겠죠. 많이 하면 되겠지만 제가 작년에 그 협상을 진행하면서 야, 이거 뭐 1년에 야, 얘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몇 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볼 때 이거는 그 개수를 늘리는 것도 뭐 그렇게 쉽지도 않지만 그리고 금액이 이렇게 큰 것도 없어요. 금액이 뭐 1, 20억짜리 정도나 되는 거지 그 이상 되는 거는 뭐 실질적으로 뭐 되기가 힘들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큰 금액이 있는 것들은 단지 빌딩이라든가 근린시설인데 안 팝니다. 원금을 준다 그래도 안 팔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연스럽게 낙찰이 무조건 되는 게 확실한 보장이 되는 건데 굳이 그걸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들, 새마을금고라든가 얘네들도 괜찮은 것들은 사실 쥐고 안 내놔요. 물론 뭐 내놓기도 하겠지만 뭐 대부분 볼 때 그냥 끌고 가는 게 맞다. 작년에 평택에 근린시설 나온 거 거기 이제 걔네가 원금도 거의 한 7천만 원 할인해 준다고 해서 오케이 그리고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정보를 줬죠. 우리한테 새마을금고 어디 평택 무슨 새마을금고인데 근데 우리도 이제 나름대로 조사한 거를 정보를 줬어요. 그러니까 좀 순진하게 우리 팀장이 다 알려줬죠. 제가 가서 조사해 보니까 여기는 이렇고요 라고 하니까 다음날 걔네가 우리하고 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계약서를 주고받고 계약금 보내려고 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하루만 기다려 달라. 그러더니만 다음날 안 팔겠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하루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지들이 거기 가본 거예요. 현장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괜찮네 진짜. 홍티경매에서 조사한 바에 바탕에서 자기들이 가서 나름대로 확인해 보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안 판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낙찰이 됐어요. 자기네들 뭐 이자 그 원금 다 회수해 갔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순진하게 뭐 정보를 다 준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좀 실수한 것도 있겠지만 뭐 근데 뭐 우리가 정보를 안 준다고 걔네가 모를 일도 없고요. 뭐 본인들이 가서 확인만 하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비밀스러운 우리만 알고 있는 정보도 아니기 때문에 뭐 숨긴다고 의미가 없고 뭐 저희는 오픈한 대로 솔직하게 오픈을 다 했지만 오픈을 하고 나니까 걔네들이 이제 다음날 가서 보더니만 아이고 아니구나 괜찮네 안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바뀐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런 경험들 9월, 10월, 11월 거의 한 12월 초까지 한 100일 가까이를 정말 MPL 해보려고 뭐 매진하고 열정적으로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했는데 결국에는 얘네들이 절대로 싸게 팔지 않는 이상은 이건 수익이 날 수 없겠구나. 뭐 간혹 가다가 뭐 계속 연락 오는 데도 있어요. 이거 꼭 사면 안 되겠냐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아니 이걸 그 금액에 사가지고 할인해 준다고 한들 그 금액에 사서 이게 낙찰이 될까라고 의문이 되는 물건들. 예. 그런 물건들은 저희가 살 수가 없죠. 아무리 싸도. 지난번에 가평에 그 비어있는 모텔 건도 거의 바로 골프장 초입이기 때문에 이건 괜찮거든요. 이거는 뭐 경매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건물이 집담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차피 뭐 법정의 상권이 아닌 이상 건물하고 토지니까 누가 낙찰이 되겠다면 골프장 바로 옆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거긴 장사가 되죠. 그리고 땅 터도 넓어가지고 뭐 고깃집이라든가 뭐 음식점 같은 거 내면은 뭐 무조건 잘 될 거예요. 골프장 앞은 사람들이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오후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그 식당은 골프장 회원들이 골프 치고 나오면서 들려서 식당은 항상 장사가 잘 돼요. 골프장 앞은 굉장히 소문난 데는. 근데 거기도 이제 어디 골프장이지? 근데 거기도 바로 골프장 입구 초입이기 때문에 야 이거 되겠다. 근데 문제는 그것만 파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걔네하고 다른 것까지 끼워 팔게 하는 거죠. 어디 저기 뭐 가평 어디 산속에 있는 맹지, 그것도 맹지 있는 땅을 갖다가 이제 끼워놓고 이거를 니네한테 파는 대신에 요것도 가져가라 이거죠. 예. 근데 문제는 얘네를 싸게 해준다고 갖고 와 봐야 걔네들이 전혀 뭐 쓸모없는 거를 끼워 팔기로 넣는 걸 갖고 오는 걸 따져볼 때 원금 다 주고 사오는 것밖에 안 되고 얘는 어차피 경매에 들어가 봐야 이건 뭐 유찰될 게 뻔하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이건 말하자면 깍두기인데 그럼 깍두기를 갖고 와서 얘를 원금에서 할인해 사오는 의미가 없는 거지 갖고 오게 되면 못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끼워 팔기를 많이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쉬운 건 아니구나. 그리고 금액대가 일단은 뭐 10억 이하, 물론 1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긴 하지만 이제 NPL 시장에서 볼 때는 그게 큰 금액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볼 때 이 수도권 내에 정말 괜찮은 어떤 물건들, 뭐 상가나 건물이나 뭐 아파트는 뭐 아예 뭐 갖고 올 생각을 못 하고요. 팔질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또 모르죠. 네, 그래서 정말 괜찮은 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얘들도 괜찮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팔 생각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방 쪽으로 돈을 돌린 거고 아예 작은 중소대부업체가 엄두를 못 내게 경쟁력을 아예 그냥 제가 굳건히 하기 위해서 뭐 100억대 이상을 제가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자, 요 사진 속 이제 밑에 5만원권 뭉치는 이제 5천만 원, 5천만 원 두 뭉치 10,000원권. 그러면 이게 과연 이제, 물론 이제 이 통장에 이게 아마 3년, 4년 전인가 3년 전에 찍어 놓은 건데요. 이 서초동 벙커 그 제 사무실 방에서 찍은 건데, 실제 이건 진짜로, 직접 찍은 겁니다. 예, 이건 뭐 어서 퍼온 거 아니고 여기는 의자는 뭐 오신 분들은 이 의자 벙커에 있는 의자인데 아실 건데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사진을 갖다가 그때 유튜브 아마 이 영상이 뭘 어디서 찍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 4년 전 거 같은데 유튜브 초창기 때 같아요. 예, 옆에 은행에서 우리 은행에서 빌려온 거예요. 이건 이제 예금을 찾으려고 했더니 뭐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1억 원 이상 현금을 찾으려면은 정말 복잡해요. 이건 뭐 신고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뭐 은행에서 보니까 본점에 보고도 해야 되고 국세청에다가 뭐 보고를 한답니다. 이 억대를 인출해 가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물어보길래 제가 촬영하기 위해 쓰려고 한다 하니까 이제 우리은행에서 이제 또 지점장님이 특별히 돈을 빌려준 거죠. 이 돈 뭉치를 은행 금고에서 꺼내다가 저희 사무실에 갖다 놓고 왜냐하면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이 바로 옆이니까 내부에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돈을 그렇다고 제가 갖고 온 건 아니고 은행 직원을 시켜서 직원이 돈을 갖다가 놓고 제가 촬영할 동안 직원은 이제 그 문 밖에서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고 촬영 끝난 다음에 돈 뭉치 갖고 다시 갔죠. 예,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온 겁니다. 이때 찾으려고 했더니 이제 그쪽에서 그런 목적이라면은 뭐 굳이 찾지 마시고 복잡하니까 빌려드리겠다라고 해서 이제 빌려와서 찍은 거죠. 예.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1억 2천이라는 돈이 굉장히 작아요. 야, 요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서 10,000원권이면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10,000원권이면 뒤에 있는 이 10,000원권 뭉치가 1억 2천이면 이게 12개가 돼야 되는데 50,000원권이 나오면서 그냥 거의 뭐 5분의 1로 줄어가지고. 근데 어찌됐든 여기 돈 사진처럼 MPL의 목적은 돈이죠. 작년에 그렇게 제가 결국에는 뭐 패스하고 만 이후도 돈을 벌기 위해서 시도를 한 건데 돈벌이가 신통치 않으면 그만두는 게 맞는 거죠. 돈벌이가 안 되는데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뭐 장기적으로 미래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건 있지만 뭐 우리가 미래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금 현재 가치를 보고 1년 후의 가치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갖고 와서는 뭐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원금을 다 주고서 하면 남아서 얼마 정도 남을 건지에 대한 금액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뭐 미래 가치고 뭐고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바로 판단을 하면 되죠. 이건 안 되겠다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눈을 돌리게 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